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6번째 낭독. 어머니는 인사를 하고 주의 깊은 눈초리로 공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을음이 가득 찬 공기 속에서 대담한 기운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안드레이에게 공장 안에서 본 광경을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읽을 줄 모르는 공장 사람들은 참 안 됐어. 전단을 읽고 싶어도 글자를 모르니 읽을 수가 있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읽는 걸 듣고 있는데 참 안 됐지. 나도 젊었을 때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배우세요. 이 나이에? 아유, 누굴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작정했나. 안드레이는 재빨리 책을 가지고 오더니 한 글자를 손으로 짚으며 물었다. 아주머니,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에르. 그럼 이 글자는요? 이게 그 아든가. 아우, 가물가물하네. 창피한 마음에 어머니는 안드레이의 눈을 피했다. 전에 읽을 줄 아셨으면 쉽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익힐 수 있어요. 빨리 못 배우면 또 어때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중요한 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글자를 가르쳐줄 생각이야? 예. 안드레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난 뒤에 다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뭐죠? 어머니는 뚫어질 듯이 글자를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눈이 따끔거리더니 조금씩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로해서 눈물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녀는 슬프게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아니, 내가 글을 다 배우다니. 내 나이 40 넘어서 이제야 글을 배우게 되다니.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벌써 달라지고 계세요.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글자를 배워서 파벨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안드레이, 네가 조금만 젊었다면 모든 게 수월했겠지. 하지만 말이야, 이 나이가 되면 안타까운 마음만 태산 같을 뿐 기력도 없고 머리도 굳어버렸어. 어머니는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저녁 때 안드레이가 외출을 하러 밖으로 나가면 현관 걸쇠를 잠그고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는 글자를 찾아 더듬더듬 읽어나갔다.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러시아의 대문호 막심 고리키의 희곡 어머니, 도서출판 한국 헤르만헤세에서 나온 번역본으로 읽고 있습니다.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7번째 낭독. 드디어 5월 1일이 되었다. 공장의 사이렌 소리는 전과 다름없이 울려 퍼졌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파벨과 안드레이를 바라보았다. 동지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떳떳이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깃발, 이성과 진실과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방 파벨을 에워쌌다. 어머니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아들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노동자 만세! 파벨이 외쳤고 수많은 목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전 세계 노동자 만세! 우리의 동지, 우리의 정신적인 조국 만세! 동지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느님, 빛과 진실의 하느님, 이성과 선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교회 행렬처럼 행렬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방 노동자의 축제 만세! 메이데이 만세! 군중은 더욱 많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일어나세, 노동자들이여! 싸우자, 노동자들이여!
굶주린 민중들이여,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세!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감히 위대한 황제의 권위에 반기를 들다니 이런 반역자 같은 놈들. 그때 어디선가 무장한 군대가 왔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불안했다. 그래서 군중을 밀어젖히고 앞으로 나가보았다. 동지들, 병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비록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와 나란히 어깨를 걷고 일어서서 해방의 깃발 아래 당당히 행진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파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지만 안타깝게도 대열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앞에 총! 앞으로 가! 이 소리에 맞춰 군인들이 번쩍이는 총검을 앞으로 내밀고 걸어 나왔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성큼성큼 걸어가 아들 옆에 섰다. 해산하라! 적을 빼앗아버려, 중이! 키가 큰 대장이 명령을 내리자 장교 한 명이 달려들어 깃대를 낚아챘다. 저놈들을 붙잡아! 대장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병사들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개머리판을 휘두르자 깃발이 부르르 떨리더니 땅으로 기울어졌고 파벨이 신음을 내며 쓰러졌다. 파벨!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안녕히. EBS 라디오 명루진의 북카페, 한국 헤르만 헤세에서 나온 막심 고르키의 소설 어머니를 읽고 있습니다. 네. 메이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책에선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네, 메이데이 5월 1일을 말하는 건데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서 2,000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최초의 노동절 기념 행사가 개최됐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깃대에 몸을 의지하고 걸었다. 다리가 비틀거렸다. 병사들이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텅 빈 골목으로 들어가 몸을 바짝 웅크리고 앉았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슴속에서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누구든 붙잡고 마구 부르짖고 싶었다. 골목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파벨과 동지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피부치들이 얌전히 행진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길바닥에 내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밝게 빛날 새들을 추구하며 진실과 정의와 선이 가득 찬 세상을 얻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심장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목구멍이 바싹바싹 타는 것 같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도 남을 사랑의 말들이 꿈틀거렸고 혀는 더욱 강렬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말들을 쏟아냈다. 사람들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우리 어린 자식들은 행복을 향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거짓과 맞서 싸우며 우리를 속박하고 질시시키려는 의도들과 싸우고 있어요. 친애하는 여러분, 그들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 돌보듯 자식들의 진심을 믿어줍시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버리면 누가 그들을 믿어주겠습니까? 말을 하던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주며 외쳤다. 이분의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냐 말이요. 여러분,
우린 이분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이분의 말이 옳다면 나의 아들 미차도 동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행진을 한 것이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식들을 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애들은 우리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갑시다, 넬로브나. 그러다가 쓰러지시겠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눈살을 찌푸린 채 모여선 사람들을 쏘아보더니 허리를 고추고 똑똑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 마트베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었다오. 만약 그 애가 지금 살아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애를 했을 거요. 가거라, 마트베이. 가거라. 그게 바로 옳은 일이고 거룩한 일이다라고. 그는 와락 몰려오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삶을, 그러면 하늘 또한 그 애들을 굽어 살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과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중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입니다.